2023년 1월 2일 아침 4시 오전 4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1월 1일 날 총재님께서 저기 하늘군 강의를 하셨는데 어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적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탄, 강탄 축하 공연으로 이렇게 거의 공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원래 이제 총재님의 그 강탄일은 이제 1900 1949년 11월 13일이거든요. 11월 13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기 김사만 고모님께서 이야기를 잘 하셨죠. 태극 무극을 합치면 이제 10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강정산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내가 장차 열석자로 온다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라면 열석자라고. 그런데 열석자 그러니까 13일에 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11월 13일에 이제 1949년 기축생으로 오시니까 내가 이제 그 강정산의 연구를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 이름은 내 덜먹거리기는 좀 그렇고 좀 말을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거진 강정산에 대해서는 뭐 제일 잘 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런데 왜냐하니까 강정산이 이제 태어난 그 곳과 그리고 이제 39년 동안 계시면서 원래 이제 그게 강정산의 그 가르침을 편 것은 24살 때에 광구천하 하겠다 이제 결심을 했다 이건데 뭐 결심 24살 같으면 내가 보면은 좀 늦죠. 24살 때 광구천하 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은 많이 늦죠. 내하고 강정산하고 비교한다면은 내 같은 경우는 그보다 빠르잖아. 18세, 17세 뭐 그 정도니까. 여하튼 강정산이 24살 때에 강구천하의 뜻을 품었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고. 그게 강정산이 결혼을 어때 첫째 부인은 정부인이라고 정수부라고 우리가 하는데 조금 이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 결국 가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좀 이렇게 이제 걸음도 이렇게 좀 쩔뚝쩔뚝 걸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 정수부님이라고 그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생각을 안 했거든. 강정산이.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우리도 좀 재밌게 좀 삽시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말이지. 아주 좀 진짜 좋은데 구경도 하고 국내에서도 구경할 데가 많잖아. 안 그래?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제주도나 기타 뭐 여러 군데 갈 데도 많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말이지 해외 여행도 이렇게 가면은 뭐 볼거리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렇게 재밌게 삽시다 이제 이렇게 푸념을 한 거라고 하는데 되게 뭐라 했거든. 그러니까 막 신경을 안 썼다고. 그것은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 말씀은 절대적이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그때는 뭐 연애 결혼이라든지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때예요. 우리 아버님이 결혼할 때마다라도 1955년도 그때 결혼했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을 텐데 하물며 뭐 1955년도만 해도 그렇다고. 그런데 그 이전만 하면은 강정산이 태어나기가 1871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1900년도 이전 같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뭐, 자기는 내 이제 광구천하 하러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1901년 신축년에 대 이제 중통인위까지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1902년 이민년에 이제 그 김형렬 성도의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9년 천지공사를 이제 한 거지. 했는데, 그 자국을 전부 다 조사하신 분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뭐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 하고, 또 자기도 이제 그 최고의 신과 똑같은 격이다. 강정산이 무극이면은 자기는 이제 태극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또 이제 세계 통일을 하고 세계 황제가 된다.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이 있으니까 이름을 내가 밝힐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또 적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고 또 성금도 내고 뭐 내가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에게 완전히 올인을 뭐 한다 할거나 하거나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듯이 이제 거기에서는 또 이제 그 사람을 또 이제 뭐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강정산의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내한테 만약에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나에게 또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은 강정산의 가르침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인수 선생님의 그 가르침, 그것을 또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고, 또 뭐,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 신인님의 말씀, 청경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게 제일 기본이고, 그 외에 이제 박인수 선생님, 그리고 강정산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그것을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산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은 내가 볼 때는 그 세례요한과 같다 이렇게 봐요. 강정산이 한평생 와서 가르치고 한 것은 결국 가서 세례요한과 같이 세례요한은 예수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세례요한은 예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을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강정산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 아니라 참 신인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알려준 하나의 그 가이드 역할을 했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죠? 총재님께서 이제 그 신인님께서 오시는 해가 자기가 이제 어천이라 그러죠. 이제 뭐 돌아가신 해가 1909년 6월 24일이라고. 그런데 그때로부터 자기가 죽은 해로부터 40년 은 지나지 않는다 그랬거든. 40년쯤 돼서 이제 그분이 온다 그랬고, 또한 그분은 소띠로 온다 그랬다고. 한평생 그 강정산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소띠로 온다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 기축생이고 이제 11월 13일이다. 이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신 분이 김삼한 우리 고모님이죠. 이분이 그랬는데 밝혔다시피 1949년 11월 13일이 음력이고 그 날이 양력으로는 1950년 1월 1일이라고. 그래서 총재님의 강탄 축하 행사를 우리가 음력으로는 그 2022년 12월 달에 그때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양력으로 또 이제 한 번 더 했습니다. 어제 양력으로 1월 1일이니까 그 행사를 하고, 행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은 평상시처럼 이렇게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제 한 뭐 1, 20분 이렇게 총재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쭉 보통 때는 하늘군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강탄 행사 축하 공연을 쭉 이렇게 하셨어요. 어제 축하 공연하는 가운데 좀 기억이 남을 만한 것이 그 구례에서 온 그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여선생님이시는데 그분이 시를 낭독하는데 나도 감동을 되게 받았거든요.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은 천마디 만마디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해서 이제 글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께서 쓴 그 시를 보면은 수많은 단어를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글자 한자를 가지고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더라고. 박목월 선생님 아들이 이렇게 박동규 교수고 또 자기 부인이 있는데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시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시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압축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는데 그게 시죠. 그래서 시를 정말 나도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총재님께서도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 없고 그냥 유튜브로 보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시를 쓰신 그분께서 시 낭독하는 그 모습만 봤는데 시 낭독을 할 때에 신인님의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총재님께서 눈물을 닦는 그 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하늘궁을 나도 여러 번 갔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을 하늘궁에서도 나도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총재님께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많아요. 마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그랬다 그러더라고. 눈물을 시도 때도 없이 막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렸다는데 아마 총재님께서도 박정희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죠. 굉장히 아버님처럼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거는 두 분이 좀 닮으신 것 같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욕을 하는 사람은 엄청 욕을 심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좌측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주 인간 쓰레기로 봅니다. 쓰레기로 보는데 비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점도 어마무시하게 많죠. 우리는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판에 제일 끝부분에 그분이 개명을 했죠. 신성일 실로 개명을 했는데 그분이 총선에 출마를 했고, 또 그분이 총선에 출마했었을 때에 이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냥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몸에 체질화 시켜서 그렇게 방송국에 나가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총재님께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 그분이 치리야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우리한테 감동을 많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치리야라고 하는 노래의 이제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총재님께서 무력 없이 하는 거라든지 이제 불로유를 또 알리는 그런 가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좋다 말이지. 사람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옮겨 적는 그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제3의 창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것도 엄청 좋은 거거든.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총재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고 듣고 또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제3의 자기가 이제 새로운 창작물이 나온다고 그런 창작물이더라고. 신성일님께서 야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서로 이제 통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라든지 총재님께서도 한 번 더 해라 이래가지고 앵콜송을 들었는데 앵콜송을 듣고 난 이후에 총재님께서 이것은 동료로 이렇게 딱 보급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면 좋겠다 그랬더라고. 초안지에 보면은 항우하고 유방하고 피 터지게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제 항우가 지고 유방이 이기죠. 그런데 유방에서는
그 유방 항고자한테는 그 저기 전략가가 있어요. 거기 저기 한신이라는 그런 전략가도 있지만은 장자방이라는 전략가가 있어요. 이 장자방은 음악에 능통했다고. 그래서 이제 사면초가라고 막판 전투를 앞둔 그 전날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빈 그 밤에 자기가 피리를 불러가지고 초나라 그 항우 군사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정도로 음악에 뛰어났다고. 얼마나 그 피리 소리가 구슬펐으면은 아이고 엄마 전쟁이고 때려치워버리고 고향에 가자 이래가지고 군인의 그 많은 군인들이 고향으로 탈병을 해버렸다고. 이제 그렇게도 했고 그분이 이제 또 음악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간단한 CM송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항우가 고향으로 가게끔 그렇게 만든 그런 적이 있다고. 그만큼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천재가 된다고. 그래서 그 저기 신성일 그분 보고 총재님께서 천재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 어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신성일님께서 영화배우 신성일이 아니고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이에요. 당원이고 이번에 총선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이름이 신방호인가 그럴 거야. 그 이분이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신성일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할 때 어제 그 분명히 했다고 했을 때 내가 12월 31일 날 장유영성센터에서 내가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나는 장유영성센터 가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우리 말이 있는데 정말 내년 2023년은 우리가 이제 행복 시작이 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신성일님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고생 끝에 허경영이 온다. 2023년에는 그렇게 딱 맺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면서도 뭔가 우리에게 많은 그리고 우길성천한다 그런 말도 어제 했더라고. 신성일께서.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2023년은 뭐냐고. 우리가 결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선출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국가혁명당 당원들만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 그거 아니다 말이야. 안 그래?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하늘궁에 이제 허토피아에 등록된 사람들, 뭐 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뭐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만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현재 5천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약 한 4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내 정세를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국내 정치 흐름을 잘 아시는 분, 좌우 모두 이제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쭉 보면은 2023년은 격동의 해다 말이야. 그 정도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적어가지고 뭐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공덕입니다만은 사람은 총재님의 가르침을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총재님의 가르침을 이때까지 하신 말씀이 뭐 한 10년, 20년 넘잖아요.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기존 선천의 기독교, 불교, 유교의 가르침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또 국내외 정세를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제3의 창작물이 나와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것이 그럴 때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으니까 여하튼 다 이제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이상.